안녕하세요. 윤서만이에요. 오늘은 출산 전 모유 수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출산하고 나면 당연히 모유가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영상을 꼭 봐주세요. 많은 엄마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가슴 크기예요. 가슴 크기하고 모유 양은 상관이 없어요. 엄마 녹화 중이잖아. 엄마 얘기하고 있잖아. 떠들 거야? 아기를 낳고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가슴이 불어서 초유라는 게 나와요. 처음에 나오는 모유인데 근데 이 초유가 양이 다 제각각이에요. 어떤 엄마는 40ml 아주 조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엄마는 한 100ml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모유가 아주 소량 나왔거든요. 모유 수유가 생각보다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리원에서 유축기를 쓰잖아요. 근데 남들보다 초유가 너무 적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더 나오라는 마음으로 가슴을 쥐어짰어요. 그게 오히려 나중에는 독이 됐어요. 왜냐면 이게 모유가 나오는 길은 머리카락처럼 굉장히 얇은데 제가 손으로 주물럭주물럭 대다 보니까 그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며칠에 한 번씩 계속 열감이 있고 아프고 통증이 있고 바늘을 찌르는 듯한 통증이 와요. 심한 경우에는 등까지 아파오는데 그 이유가 모유가 나와야 되는 그 길을 막아버려서 통증이 생기는 거죠. 열감과 통증이 생기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요. 어느 정도냐면은 그때는 또 약을 못 먹잖아요. 타이레놀까지는 괜찮다고 하는데 엄마 마음에는 사실 약을 안 먹고 싶죠. 이게 아이한테 갈 수 있을까봐. 최대한으로 참아보는데 너무너무 아파서 마사지를 받으러 갔어요. 제가 처음 마사지를 받았을 때는 조리원에 있을 때 마사지를 받았어요. 그분은 가슴 마사지를 하실 줄 모르는 분이셨던 거예요. 그때는 제가 몰랐죠. 그냥 제 유두를 거의 이렇게 여드름 짜듯이 막 쥐어짜는 거예요. 이거 길이 너무 막혀 있다 하면서 이 길을 뚫어줘야 된다 하면서 손으로 막 그 유두 부분을 쥐어짜는데 너무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서 이게 통증이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잘 한다고 하는 다른 마사지사에게 갔어요. 갔는데 마찬가지 거기에서는 좀 다른 방법으로 이제 마사지를 해줬는데 그런데 그 마사지는 보통 같으면은 이제 고인젖을 빼주고 길을 열어주는데 그분은 좀 독특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그 길을 잘 열어주기만 하시고 고인젖을 빼주진 않으시는 거예요. 받을 때는 굉장히 시원했어요. 근데 받고 나서 돌아서서 왔는데도 그때부터 다시 또 통증이 오는 거예요. 통증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나는 이 통증이 없으면 좋겠는데 이 통증이 어느 정도냐면은 계속적으로 찌르는 통증이 두통까지 와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끔 음식도 먹고 싶지 않고 아이를 안고 있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리원 나오고 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근처에 잘하는 마사지, 오케타니 마사지를 받으러 갔어요. 근데 그분이 딱 얘기하는 게 첫 번째가 그거였어요. 산전에 한번 받으러 오지 그랬냐고. 이 얘기는 뭐냐면 아이 낳기 전에 먼저 모유가 잘 나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몰랐죠. 저는 첫 아이고 하니까 모유 수유는 당연히 될 줄 알았고 이렇게 내가 고통스러워할 줄 몰랐으니까 모든 엄마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특히 첫째 엄마들. 둘째 엄마들은 경험이 있으니까 첫째 때 이랬. 근데 첫째 때와 둘째 때 또 다를 수 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산전에 미리 와서 한 번이라도 관리를 받았더라면 이렇게까지 안 아팠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10회 정도 관리를 받았어요. 처음에 한 번 받고 괜찮아요. 집에 가면 한 2, 3일 괜찮아요. 또 통증이 와요. 또 가요. 처음에는 한쪽으로 있던 통증이 이제 반대쪽까지도 통증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젖을 물리게 되잖아요. 아이에게. 한쪽으로 젖을 물리게 되면 반대쪽 가슴에도 젖이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모유 수유할 때 한쪽으로 5분, 반대쪽으로 5분 이렇게 번갈아서 먹여야지, 한쪽만 수유를 하고 아이가 잠들게 되는 경우에는 반대쪽에 있는 고인젖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열감이 생기고 전몸살이 생길 수 있거든요. 번갈아서 수유를 할 수 있도록 내가 이쪽, 물론 엄마마다 젖이 나오는 양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뭐 조금 더 잘 나오는 쪽을, 많이 나오는 쪽을 먼저 주던지 하는 식으로 해서 한쪽씩 번갈아서 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번갈아서 줬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이 통증이 오기 시작하니까 반대쪽까지도 전이가 되더라고요. 결국엔 양쪽이 통증이 너무 심하게 와서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가서 젖을 빼주는 수밖에. 그러면은 울고 불고 막 밤새도록 고통스러우니까 아침 일찍 가거나 아니면 주말도 상관없이, 이거는 뭐 거의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꼴로 계속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랑이 오기도 하고 친정엄마가 아기를 봐주기도 하고 했는데 그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사실 출산의 고통도 너무 힘들었지만 그거에 맞먹는 고통이, 이거는 절대 신랑들은 몰라요. 그래서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통증은 지금 생각해도 너무너무 아픈 통증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50일에 결국에는 단유를 했어요. 50일까지는 제 마음은 6개월까지 모유를 먹이자라는 생각이었는데 이건 도저히 이렇게까지 할 수 없겠더라고요. 3일에 한 번 사실 마사지를 받으러 가는 것도 일이고, 가게 되면 또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일이지만, 그렇게 해서 내가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하고, 그리고 뭐 경제적으로도 사실 조금 부담이 되긴 했어요. 이게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1회 관리가 뭐 8만 원씩 하고요. 패키지로 끊으면 조금 더 저렴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목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생각만큼 이렇게 계속적으로 모유를 주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엄마들이 알고 있는 건 전몸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편분들이 많이 마사지도 해주기도 하는데 저는 절대 사양합니다. 남편분들 되도록이면 가슴을 건드리지 않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길을 열어주는 건데 잘못 열어주다가는 오히려 열린 길도 막힐 수도 있고 이게 오히려 전몸살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제가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몰랐으니까 제 손으로만 이렇게 만지고 주무르고 했던 그게 유선염을 조금 더 악화시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몸살도 한 번 왔어요. 그때 다 가족들 자고 있고 저희 친정엄마 와 계셨었고요. 새벽에 유축을 하는데 이상하게 몸이 막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유축을 다 하고 다시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옷을 입었는데도 너무너무 춥고, 옆에 신랑한테 오빠 나 너무 추워 했는데 뭐 자고 있고 그냥. 그래서 아침에 몇 시간을 잤는지 사실 기억은 안 나요. 거의 못 잤는데 베개와 이불이 다 젖어 있더라고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거의 그 독감 걸렸을 때 저희 막 오들오들 춥잖아요. 제가 제 기억에 독감 걸렸을 때보다 5배에서 10배 정도의 더 많이 땀을 흘렸고 더 많이 추워했던 것 같아요. 상상 이상이더라고요. 전몸살이라는 게. 전몸살도 힘들었지만 유선염도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겪은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아무리 같은 엄마들이라고 하더라도 완모하는 엄마들 참 부러운데, 출산을 앞둔 엄마들은요 꼭 한 번씩 마사지를 미리 정기 검진 받듯이 한 번씩 받기를 권해드리고요. 그렇게 되면은 조금이나마 모유 수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친정엄마도 완모셨기 때문에 제가 당연히 젖이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셨고, 제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할 줄은 그 어느 누구도 몰랐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제게 너 산전 마사지 받아라 라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출산을 앞둔 엄마들은 한 번씩은 생각을 해보시라고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영상을 남깁니다. 모든 육아맘들, 완모하는 엄마들 정말 존경스럽고 대단해요. 이 영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모유 수유를 생각한 엄마들은 꼭 한번 관리를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